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언론보도 뉴스 기사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 며칠 전 기사인데요. 8월 5일. 그 제목은 3분 만에 2번 뺑소니. 그 40대 운전자 징역 1년 6개월 실형이라는 제목으로 나와 있는 그 기사를 보겠습니다. 그 법원에서는 단시간에 2회에 걸친 도주 사건, 죄질 나빠. 이렇게 판시를 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좀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심야에 야간에 차를 몰다 보행자와 택시를 1차로 보행자, 2차로 택시를 잇따라 들이받은 사고입니다. 들이받은 후에 그대로 도주한 40대 운전자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 1단독 신병직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45세입니다.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이 범죄 사실을 보겠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9일 오전 3시 11분께 제주시내 한 사거리 교차로에서 좌회전 신호를 받아 주행하던 중 무단횡단하던 과실은 있습니다. 피해자 측에서도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A씨를 들이받은 후, 여기까지는 과실범위죠. 사고를 야기한 것까지는 이제 운전자의 과실인데, 그 다음은 이제 교통사고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구호조치라든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한 거죠. 여기는 이제 고의가 있는 겁니다. 그대로 도주했다. 여기서는 이 부분부터는 고의가 있는 거죠. 이 사고까지는 이제 과실이고, 그런 것을 인식하고 현장에서 이탈해버린, 거기는 이제 고의입니다. 과실 플러스 고의가 있는 거죠. 사고는 또 발생했다. 도주를 아까 했는데 도주 3분 만에, 그러니까 3분 만에 또 2차 사고가 있는 거죠.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택시와 추돌을 한 것이다. 택시와 또 이 사고는 또 과실이죠. 과실로 인해서 이제 사고가 발생한 것이죠. A씨의 선택은 또 도주였다. 사고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구호조치라든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한 겁니다. 도주했다. 1차 이제 특가법 뺑소니 위반이 되고 2차 특가법 위반 뺑소니가 2차까지 된 거죠. 택시기사 2차에서 택시를 충돌했으니까 택시기사와 승객이 다치고 물적 피해, 택시에 대한 물적 피해겠죠. 수리비가 100만 원이 넘는 큰 사고였지만 A는 현장을 벗어나 버렸다. 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습니다. 또 사고 후 도주, 여기서는 구체적으로는 나오지는 않는데 그냥 물적 피해만 야기해서 사고 후 미조치인 건지, 아니면 인적 피해까지 야기해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으로 해서 인적 피해 사고 야기 후에 구조치라든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고 현장을 이탈한 대인 뺑소니, 이것이 전력이 있는 건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이 음주운전 전력이나 도주 사고 미조치나 뭐 도주 치상의 전력이 뭐 몇 번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심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비록 다른 종류, 그러니까 도로교통법 위반과 관련이 있는 음주운전이나 뭐 무면허 운전이나 뭐 교통사고와 관련한 그 뺑소니나 이런 것은 아니지만 다른 종류의 범죄이기는 하지만 현재 뭐 집행유예 기간인 것 같습니다. 뭐 사기죄로 인해서 집행유예를 받든 뭐 다른 범죄로 인해서 어떻든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일단 법리적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면 원칙적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는 선고는 불가능합니다. 물론 이제 뭐 어떻게 하다가 또 그 선고 기일을 이렇게 도과시켜 가지고 그러면 이제 집행유예 기간이 이렇게 이 경과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제 징역형의 또 집행유예가 또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뭐 단정할 수 있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그렇다면 이제 일반적으로 볼 때 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는 법리상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는 불가능합니다. 징역형의 집행유예는 불가능하다면 그러면 결국은 둘 중에 하나인 거죠. 벌금형이 나오거나 징역형의 실형을 받게 되는 거죠. 벌금형 아니면 징역형의 실형. 그러면 이 사건에서 징역형을 때릴 것이냐, 아니면
벌금형을 때릴 것이냐. 그럼 벌금형이 만약에 선고가 돼버리면 그게 확정이 된다 치면 뭐 검사가 뭐 항소를 한다거나 그러지 않는 이상 그게 확정이 된다고 치면 이 피고인 여기서 운전자는 벌금만 완납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집행유예 다른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는 그 효력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이고 예 그렇게 되고 이제 벌금만 납부하면 끝나는 거죠. 그리고 이 다른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하면 그 형의 그 형 선고의 효력을 이제 상실이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되는데 과연 여기서 벌금형을 선고하는 것이 합리적이냐 아니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합리적이냐. 여기서 합리적이라는 얘기는 이제 법리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죠. 예, 그렇게 될 건데 그래서 이제 여기서 재판부에서는 판단을 할 때 여기서 집행유예는 다른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인데 이것 이외에 이번 건 이외에 아까 어디 중간에 있었지만 그 다른 전력이 있고요. 어떤 도주한 전력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3분 만에 3분 만에 1차 뺑소니 2차 뺑소니가 이렇게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단시간 내에 2회에 걸쳐서 교통사고를 야기해서 이제 도주를 해버렸다는 얘기죠. 그래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렇게 해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를 했는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를 했습니다.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를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그렇지만 이제 이 피고인이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라든가 증거인멸 우려가 없어서 이제 법정에서 구속을 하지 않겠다. 이제 절차를 거쳐가지고 이제 확정이 되고 형 확정이 검사가 뭐 항소를 한다거나 형사 피고인이 특히 뭐 항소를 한다거나 그러지 않는 이상은 어떻든 형이 확정이 돼서 하게 되면 이제 그 이후에 절차를 거쳐가지고 이제 그 교도소로 이제 가게 이제 되겠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만약에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지금 그 실형을 이제 선고가 됐고 이것이 확정이 되면 만약에 징역 아까 1년 6개월입니다.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이 되면 앞에 있었던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은 이제 그 효력이 상실돼 버려요. 효력이 상실 이제 돼 버립니다.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다른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다. 그러면 2년이라는 부분이 없어져 버린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번 뺑소니 건으로 인해서 징역 1년 6개월에다가 플러스 다른 범죄로 인한 형 1년 이것이 플러스 해가지고 2년 6개월 동안 이제 플러스 해가지고 이제 부격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뉴스는 이제 단시간에 이제 뺑소니가 2번 있었다는 뭐 다소 특이한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한번 살펴봤습니다. 통상의 경우에 다른 전력도 없고 그 다음에 이번처럼 단시간에 2번이 아니고 1번이다 그러면 통상적으로 한 500만 원 정도의 벌금형이 이렇게 선고가 되고 이렇게 되는데요. 물론 이제 피해자하고 최소한의 인적 피해라거나 적어도 이제 최소한 인적 피해 그런 피해자와의 그 손해배상, 민사적인 손해배상 직접 배상을 했든 아니면 뭐 보험처리를 했든 간에 민사적인 손해배상, 그러니까 민사적인 합의 자체는 좀 이루어져야 되고 그런 경우에는 이제 벌금형이 나오는 경우가 이제 대부분이고요. 예, 그리고 그거와 이제 또 별개로 벌금형이지만 이거와 별도로 이제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데 경찰에서 행정처분은 이제 면허 취소 플러스 4년 결격해가지고 4년 동안 취소가 됩니다. 그래서 4년 후에 면허를 다시 따야 되는 그런 이제 법적 불이익도 받게 됩니다. 별도로 이제 형사 처벌과 별개로 이제 행정처분으로서 면허 취소 4년도 받게 된다는 얘기죠. 물론 이제 아까 말씀드린 피해자에 대한 민사적인 손해배상 책임 그것도 별도로 있는 거죠. 물론 여기에서 운전자가 자기 형사처벌을 이제 감경받기 위해서 반드시 뭐 법적 의무라든가 이런 것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민사적인 손해배상 이외에 별도로 형사 합의까지 하면 하지 않는 경우보다는 적어도 상대적으로 좀 경한 가벼운 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 오늘은 이제 단시간 내에 그 뺑소니 2회를 한 건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 내용에 대해서 질문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그러면 이제 대댓글이나 별도 영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